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팔가수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농업수입 보장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기출 문제를 보더라도 매년 15점짜리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팔가수 쪽에 딱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뭐 15점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 기출 문제를 잘 봐보면 8회 10회 때는 비록 뭐죠 5점짜리지만 단답형 문제 뭐 과중조사할 때 표본 과실수는 몇 개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8회 10회 때 출제됐고 9회 때는 유자의 보험금 산정 문제가 나왔지만 5점짜리 문제로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매실에 대해서 15점짜리 문제를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7회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팔가수 품목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팔가수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도 혹시 이제 야 이거 문제를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또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내는 것을 거의 이렇게 뭐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드디어 지난해 이제 팔가수 인 매실이 문제가 15점 문제로 처음 출제됐는데 지난해 사실 출제된 문제는 약 수학 감소 보장 그 뭐죠? 예, 복숭아 문제만 풀 수만 있으면 그냥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뭐 전혀 뭐 팔가수 문제다운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출제가 된다면 진정으로 수학 개시 사고 났을 때 첫 사고 났을 때 어떻게 피해를 구하는가 이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하는 그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수에 대해서 척가량 감수량 구하는 방법은 이미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딱 하나 왜 팔가수는 왜 이렇게 조사를 하지? 그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만 해버리면 우리가 쉽게 그 내용도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수확량 산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수확량 조사 시기, 요것도 제가 수확감소 보장 방식 설명할 때 이미 과수 쪽에서 이 과수는 이렇게 해요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사 시기가 언제냐 하면은 논작물, 밭작물은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하고 이번에 새로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들어온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언제 한다?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하지 않고요. 예, 적과 종료 시점에 가서 조사를 한다. 그것도 뭐다? 보험 사고 나지 않아도 가서 조사를 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왜 조사를 하죠? 그렇죠. 그 조사를 한 이후에 만약에 뭡니까? 수확기 중에 보험사가 발생됐을 때 저가 종료 이후에 보험사가 발생됐을 때 적어도 이 과수는 현재 몇 개가 달려있는 데서 사고가 났구나. 뭡니까? 그 기준을 미리 파악해 놓는다. 그쵸? 예. 그것 때문에 보험사고 나지 않아도 조사를 한다라고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팔가수는요, 이 팔가수는 논작물, 밭작물처럼 사고가 발생해야 수확량 조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 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안 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이게 원칙인데 우리 그 포복자만이라든지 사과배, 단감, 떫은감 그거 말고도 또 조금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적과 정료 위에 뭡니까? 몇 개 달렸지 미리 조사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는 그 전에는 뭡니까? 자연 낙가가 많아가지고 미리 조사해 봐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까 그럴 때 가서 딱 조사를 해봐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팔가수 품목은 품목 자체가 특징이 달라서 그런지 사고가 발생해야 수확량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작물, 밭작물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수확 직전에 사고 나면 아유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힘내세요 하고 그냥 전화 딱 끊었다가 언제 가서 조사한다? 그렇죠. 그 해당 품목이 수확할 때쯤 돼갖고 피해가 뭡니까? 착가량이 얼마고 이런 걸 조사해가지고 피해가 이만큼 발생됐네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수확기 중에 사고 나면 어때요? 과수는 수확기가 좀 이렇게 뭡니까?
꽤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학기 중에 사고 나면 즉시 가서 조사해죠. 왜냐면 이제 수학 그 조사할 수 있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죠? 예. 수학기 직전까지 기다리는 거는 수학기가 되기 전까지는 착가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까지 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논작물, 밭작물하고 똑같이 그죠? 그렇지만 수학기 중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 뭐 요런 부분은 여러분들 그 책 뭐 교재 읽어보시면 이미 미리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험 기간 통해서도 아셨지만 유자는 뭐죠? 예, 수학 직전까지만 그 보장을 해주죠. 수학 개시 시점까지만 보장해. 그러니까 보험 종기가 수학 개시 시점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딱 제시된 이후에 보험사가 난 거는 보장을 안 해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유자 같은 경우는 바로 요 조사만 하게 됩니다. 수학기 중에 사고 발생 같은 경우는 유장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갑의 단감 떫은 감은 뭐죠? 이미 포복자만 하고 사실 이제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다. 단지 이제 지급되는 보험금을 뭐죠? 수학감소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저가 종료전에 사고가 났다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착가감소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저가 종료 이후에 보험사고 난 것은 감수량을 산정해서 그 뭡니까? 과실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요 차이 빼놓고는 나머지 착가량 감수량 구하는 것은 포복자만 하고 똑같습니다. 저가전 종합 요 상품도 아셨죠? 그래서 요 부분은 그 저가전 종합 상품이 과연 이제 포복자만하고 어떻게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 운영되는 그 몇 가지만 여러분께서 딱 배우시면요, 예, 우리가 착가 감소 보험금도 쉽게 구하고 그 뭡니까 과실손해보험금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주에 그 팔가수 품목이 끝나면 요 부분을 이제 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상호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만이 그렇죠. 정확하게 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것을 딱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포복자만 하고 그 우리가 이제 팔가수 하는 게 이제 밤참 오대 매호 살류 해갖고 이렇게 이제 8가지 그 과수 품목 있죠. 수확량 산정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그 포복자만 같은 경우하고 사갑의 단감 떫은 감, 수학감소 보장 방식요. 요 품목은 보험사하고 유무학 상관없이 저가 종료 시점에 가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대 만약에 떨어진 것은 어떻습니까? 떨어진 것은 100% 피해잖아. 이건 수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수학 직전에 가서 만약에 떨어졌다 치면 아이고 뭐 호호 불어내고 흙 털어내고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나무 위에 달려 있는 것만 조사해요. 그래서 이제 착과수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착 달라붙어 있는 과일의 수가 몇 개인가 요거만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착 달라붙어 있는 과실의 저가 종료 시점에 가서는 피해 부분이 뭡니까? 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뭡니까? 호시 피게 되면 거기에 아마 6개 정도가 이렇게 달린다고 해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저가한다는 건 뭐냐면 중심과 한 개. 야, 여름 제일 예쁘게 생겼네 하는 거 한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5개는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버려요. 그걸 갖고 저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전에 만약에 착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 과실은 저가할 때 잘라서 없애버릴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잘라서 잘라지 못하고 키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저가 종료 그 저가전 종합 2 상품에서 가서 배우지만 만약에 저가 종료 전에 우박사고나 착가 피해 난 것은 언제 가서 조사해요? 수학 직전에 가서. 예, 그래서 뭐 5월달 4월달에 착가 피해 입었다 하더라도 사고 난 것은 또 우박사고 난 것은 조사를 언제 하냐면 10월달쯤 가서 조사하죠. 그렇죠? 예, 그럴 때 만약에 착가 피해 입은 것을 조사를 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착가량만 이렇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가수에다가 어떻게 해요? 과중 곱해줘가지고 그냥 착가량만 산정합니다. 그쵸? 이렇게 산정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팔과수는 어떻게 산정하냐면요. 수학 직전에 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 보험사고 났다. 예, 해야만이 그것도 언제 가서 조사해요? 수학 직전에 가서 조사해요. 그죠? 저가 종료 시점이 아니라 수학 직전에 가서 조사하다 보니까 수학 직전에는 착가 피해 입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뭐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가수를 조사해가지고 착가수를 조사해서
요 과실의 피해가 한, 50% 났네? 80% 피해 났네? 이런 거 있으면 그것을 뭐요? 그 착각 피해 구성률을 조사해가지고 그 부분은 수학이 아니니까 빼고, 요렇게 감수량으로 차감을 하고 뭡니까? 그 수확량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복자만은 착가량이라고 하는 거고 발가수는 수확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시죠? 이렇게 감수량을 차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확기전에 가서 조사할 때 나머지 품목은요, 참나래건 오대건 대추건 매실이건 살구건 이 유자건 간에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것은 어때요? 수확 직전이 바로 직전이니까 그것은 100% 피해예요. 그거는 낙가 수확량을 잡지를 않습니다. 오직 포복자만 하고 똑같이 달려있는 것만 수확량으로 잡는데 호두하고 밤 있죠. 요거는 이제 견과류죠. 껍질이 딱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확 직전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썩어요. 썩지 않아요. 썩질 않죠. 그러니까 떨어진 것도 뭐죠? 피해 부분, 막 50% 피해 났네? 뭐 이렇게 피해만 산정을 하고 나머지 그러면 뭡니까? 수확량을 얼마를 잡아요? 만약 50% 피해 났다 치면 50%는 수확량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낙가량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뭡니까? 수확량을 산정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밤하고 호두 요 두 가지만 낙가량 산정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확 전의 사고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다 뭐죠? 밤참 뭡니까? 포복자만 하고 똑같이 착가량만 산정하는 거예요. 달려있는 것만 산정하는데 단지 이 착가량이 여기는 감수량을 차감하지 않고 산정하는데 뭐죠? 이 발가수는 수확 직전에 가서 조사하니까 착각 피해가 얼마나 났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착각 피해가 만약에 20%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80%만 무게의 80%만 수확량 착가량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거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산식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산식 봐갖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뭡니까? 그 이론 교재 안내드리는 그 산식도 다 이렇게 뭡니까? 슬라이드 만들어서 안내드리겠지만 그 산식 봐봐야 사실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 이거 착가량을 구해야지 낙가량을 구해야지 하고 우리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럴 때 이제 처음 조사할 때 미보상 주스에 대한 환산 수확량 더하는 거는 아시죠? 요 미보상 주스는 피해가 아니니까 이걸 그대로 고사 주스처럼 피해 뭡니까? 조사하지 않고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100% 보상하는 죄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미보상 주스에 대해서는 환산 수확량을 따로 이렇게 뭡니까? 평균 수확량 값을 적용해갖고 그 뭡니까? 이만치면 수확됐네 하고 따로 플러스를 시켜주는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요거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에 수험생일 때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깨닫고 나면 그러니까 공부해 봐봐야 뭐죠? 문제 풀라고 하면 그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감수량을 차감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 또 그런가? 왜 제가 착가량, 낙가량 돼 있냐면요. 만약에 수학기 중에 사고 났다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조사하지 않았잖아요. 포복자만은 조사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거는 조사하지 않았으니까 툭 떨어졌어요. 만약에 수학기 중에 그러면 그 과실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말해서 뭡니까? 밤하고 호두가 아닌 나머지 만약에 참다리가 떨어졌다. 요게 이제 참다리죠. 그죠? 참다리가 턱 떨어졌어요. 수학기 중에 100% 피해입니까? 아니죠, 이제는. 그렇죠. 아이고, 요거, 돌에 조금 맞아서 기스가 났네? 아이고, 요거 50% 피해 잡으면 되겠구나. 그렇죠? 시장에 내다 팔아도 50% 정도 가격은 받을 수 있겠어. 그러면 떨어진 것도, 이 낙가량을 잡아야 되겠죠? 달려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피해가 만약에 났다. 착각 피해 당한 부분만 제외를 하고. 왜냐하면 수학기 중에 사고 났으니까. 만약에 착각 피해를 발생하는, 그런 재해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우박이라든지, 참다리는 참다리도 참다리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하여튼 그 우박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착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죠. 그죠? 태풍 불거나 집중호우를 갖고는 착각 피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공부하지만 보험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런 것을 사고를 가정해 갖고 지금 이렇게 이치를 공부할 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착각 피해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도려내고 착가량을 잡아야 되겠죠?
포복자만은 전혀 그런 거 없이 개수에다가 과중 곱하면 되는데 여기는 개수에다 과중 곱해갖고 마이너스 뭘 내야 된다? 착화피해 구성률. 그죠? 그 부분을 도려내야 돼요. 예, 착화피해가 20%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0.8 해갖고 그만침만 잡아야 된다. 요거 한 개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위에는 똑같아요. 그 이외에 사고 났어. 감수랑 피해가 났어. 그러면 이제 오직 감수랑만 산정한다. 제가 그 문제 풀면서 안내드렸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끝나는 거야. 이론서에 막 저만한 빼놓지 않고 다 한 개 봐봐야 문제 풀려면 못 푸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첫 번째 딱 조사한 것은 무조건 넣고 수확량, 척가량 산정하면 되고, 두 번째 또 사고 났다. 그 주어진 조건으로 갖고는 무조건 넣고 뭐다? 감수량 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포복자만이라든지 팔가수든지 똑같이 감수량 산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감수량을 산정해서 어떻게 돼요? 예. 그 앞에 여기 같으면 착가량에서 감수량 빼면 수확량이 되는 거고, 이거 팔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수확량 산정하는 법 있죠. 미리 수확량 산정할 때 착가피해, 낙가피해 당한 부분을 도려내고 산정한 그 값이 결국 뭐예요? 수확량이잖아요. 그죠? 이 수확량에서 뭡니까? 그 이후에 사고 났다면 감수량 차감하고 최종 수확량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는 똑같습니다. 아셨죠? 예, 요것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몇 가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참다리 같은 거는 아유 진짜 그 워낙에 그 뭔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사안식으로 막 도배돼 있고 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기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개도 제가 차돌머리에서 그런지 돌아서면 까먹어요. 예, 문제 풀려면 그 산식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쉽게 제가 여러분들 진짜 정말 그 뭡니까 딱 한 30초만 얘기하면 아하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그 산식 안길 필요도 없어요. 아셨죠? 제가 그 방법도 다 안내 드릴 테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감수량 산정하는 거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팔가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수의 수확량, 감수량 어떻게 산정한다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단지 제가 팔가수라고 붙여놓은 것은 여기서 이제 만약에 포복자만 같은 경우 수확감소 보장 사갑의 단감 떫은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착가량을 구함에 있어서 착가수 곱하기 계단 가중. 야, 몇 개 달려있지? 한 개의 무게는 얼마야? 그걸 곱해주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량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요거면 끝나는 거예요. 요 뒤에 게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요거만 하면 끝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갑의 단감 떫은감 수확감소 보장 방식의 사갑의 단감 떫은감하고 포복자만 하고는 뭡니까? 감수량 산정하는 거 있죠. 이 감수량 산정하는 방식, 이것은 뭡니까?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지 뭡니까? 적 같은 종합 투 상품 같은 경우는 이걸 갖고 무피해 나무 그 한 주에 몇 개 달려 있나? 그걸 갖고 산정해 갖고 야 피해가 이만큼 났구나. 그렇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산식이 안내되어 있을 뿐이지만 결국은 피해를 산정하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주어진 조건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세요. 예, 요거는 동일하다. 그런데 이제 팔가수 요걸 왜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안내를 드리냐면, 자, 팔가수는 제가 앞에서 제일 강조한 게 뭐예요? 만약에 착가 피해를 당했다면 수확량 조사 시점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착가 피해가 20% 났구나 하면 20%를 도려낸 80%만 무게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수확량이 되니까 이 피해 난 부분은 수확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걸 빼준다라는 거예요. 그쵸? 1 착가 피해 구성률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예, 그리고 요 낙가단 거는 뭐죠? 예, 그 수확 전에 사고 난 것은 호두만 해당이 되고 수확 기준에 사고 난 것은 팔가수 이거 유자는 아니죠. 유자는 뭐 수확 기준에 보장을 안 해주니까, 그죠? 나머지 뭡니까? 수확 기준에 7개 품 유자를 제한 7개 품목이 만약에 낙가 피해를 당했다 하면은, 예, 그 몇 개 떨어졌지? 그 무게 재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 피해 난 거, 이거 30% 났네? 하면 30%를 도려내 70%만 수확량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쵸? 예, 바로 그거예요. 이 산식의 의미가. 그렇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 감수량을 차감하고 산정한다는 거, 제가 강조드린 거, 그게 바로 요겁니다. 이거 산식.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도 없어. 어떤 분들은 또 1 어디는 1 어디는 뭐게 뭡니까? 뭐죠? 그냥 착가 피해 구성률만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막 또 그걸 헷갈려야죠. 그러니까 뭘 구하는지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여러분 수확량을 구하니까 피해 부분을 도려내고 산정을 하는 거고요. 이 감수량 산정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만약에 사과가 떨어졌어. 야, 피해가 얼마나 났지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착가수에서 뭐죠? 과중 곱해주면 이거 낙하수에다 과중 곱해주면 아이고 떨어진 게 몇 킬로그램이구만 하고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죠? 예, 그 낙하피해 구성률을 곱해주면, 야, 이번에 이만큼 피해됐으니까 여기는 1 마이너스 뭡니까? 낙하피해 구성률이 아니라 낙하피해 구성률만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제가 이렇게 형광펜 칠하는 건 뭐냐면, 이전에 착가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제가 이것도 사진으로 제가 딱 그 뭡니까? 이전 착가피해 구성률에 대해서 여러분들 맥세이라고 기억하지 마시고, 이전 착가피해 구성률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강조드린 내용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 만약에 50% 피해 났어. 근데 이전에 요 때 이미 달려있을 때 떨어진 게 50% 피해 났지만 이전에 달려있을 때 만약에 30% 피해 났다면 어떻게 돼요? 예, 떨어지면서 피해 난 거는 몇 프로? 20%죠. 그러니까 낙하 피해 구성률에서 이전 착가 피해 구성률 빼주고 뭡니까? 20%만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번에 피해본 건 20%니까. 바로 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산식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이치만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그게 그냥 뭡니까? 머리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사주수에 대해서는 왜 1 마이너스 요거처럼 비슷하게 돼 있죠.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나무가 죽었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그 달려있건 떨어져 있는 과실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죽으면 100%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렇죠? 예, 100% 피해를 입은 겁니다. 나무가 죽었으니까. 예, 달려있다 그러면 그 사과가 그 멀쩡하겠어요? 예, 나무는 죽었는데 사과가, 야, 그래도 수확량 50% 잡아야 돼. 사과가 아니라 이렇게 만약에, 뭡니까? 그 참단에 다치면 50% 잡아야 돼. 할 수가 없잖아요. 100% 피해란 걸 거 아닙니까? 나무가 죽으면 과실도 죽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1이란 거는 100% 피해를 곱해줘야 되는데, 예, 100% 피해요. 요 1이 뭐냐면, 뭡니까? 그 쉽게 말해서 착가 피해 구성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피해 났지 않습니까? 100%를 곱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전에 착가 피해 구성률을 당해서 이미 여기에서 산정을 했으면 이번에 또 잡으면 딱 더블로 피해를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전에 착가 피해 구성률이 20%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야, 나무가 죽음으로써 이번에 그 과실은 몇 프로 피해 났다? 80% 피해 났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감수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막 혼동스럽게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지 않고 공부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 푸는데 전혀 걱정거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사주수에 대해서도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뭡니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저가전 종합2는 뭡니까 무피해 나무 갖고 이렇게 뭡니까 한 주당 착가 몇 개 달려있나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뭡니까 거기서 몇 개가 이제 거기서 피해 난 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뭡니까 고사주수에 대한 피해를 산정하고 있고 포복자만은 또 뭐예요 고사분 감실수라고 그렇게 돼갖고 안내가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를 팔가수에 대한 피해를 산식해요. 고사주수 감수랑 산식해요. 여기는 또 주당 착가수 플러스 주당 낙가수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이만큼 피해가 났구나 이 기준으로 잡아줘요. 그래서 이거 뭐 똑같은 과수인데 똑같은 기준으로 뭐 한 개를 딱 해갖고 하면 되는데 왜 각각 다르게 하는지 저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만든 그 상품 개발실에서 이렇게 만드는 뭐 이유는 따로 있겠지만은 각각 내가 볼 때는 상품을 만들 때마다 그 담당자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복자만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고사분 감질수에 대해서는 의미가 정확히 뭐 이론서에도 안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문제도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제가 안내 드렸습니다만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딱 봐보면 만약에 나무 죽었어 하면 그 분명히 나무 죽음으로서 그 나무에 대해서 얼마쯤 피해가 있다라고 조건으로 줍니다. 그걸 갖고 해서 기본 100% 피해 났는데 이전 착각 피해 구성률만 있으면 요것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게 다 끝이에요. 팔가수에 나머지 크게 배울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교재도 제 팔가수에 아마 몇 페이지인가요? 달랑 3페이지야, 3페이지. 이 3페이지만 뭡니까? 이론서의 내용. 그것도 뭡니까? 제가 뭐 소설처럼 명조처럼 해갖고 팔가수는 포복자만 하고 어떻게 다릅니다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그렇게 소설처럼 쓴 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3페이지. 실질적으로 암기할 사항은 몇 개 되지 않아요. 몇 개.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론서의 교재를 하나하나 이제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3면에 있는, 수확량 조사 방법.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